평양경찰서 유치장 두 번째.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쫓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독교인을 고문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들은 말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는 나에 대한 말을 여러 번 듣고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나를 치주할 경관은 고등교육을 받은 말투로 고상하고 태도도 신사적인 경관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는 거로 아무나 치주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들 했다. 내가 큰 입을 가진 배경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고 또 내가 만성 폐결핵 환자여서 무지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럼 막상 장본인인 나를 보고 실망했겠군요. 무슨 굉장한 억센 정치가형의 여고를 상상했었는데 무언지 따뜻한 감을 주는 아가씨인걸요. 그러나 혹 불면 날아가게 약해 보이시네요. 그럴 수밖에. 나는 폐병쟁이에요. 설마 하면서 나를 자세히 본다. 그리고 당신 같은 귀부인을 잡아다 가두어 놓고 이 경관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볼만한 연극이지요. 나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저녁이 거의 다 되어 감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감방이 마치 내 집에나 되는 듯이 기쁘기만 하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유치장 복도를 들어서자 나는 감방 안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차석에게 하는 말로 여기 감방이 오니 좋은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했더니 웅성웅성하던 감방이 모두 나이 크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해졌다. 나는 최 목사를 보려고 열심으로 감방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에서 최 걷는 목사가 보였다. 나는 그 연로한 종을 보았을 때 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설렜다. 나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나는 만족했다. 자석은 내가 하는 운동을 다 알았을 터인데도 나를 억제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내들을 가만히 따라오고만 있었다. 간수 두 사람이 차석에게 차렷자 서로 경례를 했다. 내가 내 감방인 사무실 앞에 와서 서니 간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차석은 들어간 나를 보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나는 건넌방을 쳐다보았다. 주기철 목사는 내가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렸던 모양이었다. 나는 닭깎이 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차근히 손가락 신호로 전부 알려주었다. 주기철 목사는 놀라며 흥분해서 보고 그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기철 목사는 지난날 자기가 당하고 보았던 일본 경관들의 그 포악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광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주기철 목사의 손가락으로 쓰는 글을 보고 읽어나가면서 또다시 흥분하고 격분에 치가 떨려서 일본이 망해야 할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도 나는 일찍이 고등교로 불려나갔다. 매일같이 고등교는 분주했고 나를 차석실로 데려다 두고는 형사와 직원들은 모두 자기들 직무만 바삐 보고 있었다. 고등교에는 새로 잡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극히 금기하고 있는 일본 경찰은 조금만 행동이 수상해도 잡아오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잡아오고 또는 허가 없이 만주나 중국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잡아다 가두고 조사했다. 간첩 혐의로 잡아오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잡아오고 불온 사상을 가진 자라고 잡아오고 헌법 위반이라고 잡아오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잡아오고 무정부주의 사상을 가진 위험분자라고 잡아오고 일본인식으로 창씨 개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잡아오고 대동아전쟁에 불평한다고 잡아오고 무엇이다 무슨 위반이다 무슨 죄다 무슨 혐의로 있다 해서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을 해서는 재판소로 넘기고 형부소로 보내고 하려니 자연히 경찰의 일이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기에 모두 망할 징조뿐이다. 그날 불리어 나간 나는 자석실에서 닭깎이 순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한국말로 출판된 농촌운동이라는 책자를 일본말로 번역하라고 해서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손에 일감이 생긴 것을 다행으로 알면서 일을 시작했다.
차석도 바쁘게 자기 일을 했고 닭깎이 순사도 바쁘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 마치 나도 이곳 고등계 직원이나 된 것 같기도 했다. 때때로 차석은 닭깎이 순사에게 농담을 했다. 닭깎이는 요즘은 이상하게도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대단히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고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듯이 닭깎이 순사를 놀려대면 닭깎이 순사는 자기도 농담을 즐기는 듯이 차석님도 공연히 깊은 척하고 계시면서 경찰서 안에서 부하가 자기 윗사람에게 허물없이 말을 하는 것은 닭깎이 순사뿐인 것 같이 보였다. 그만치나 그는 윗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닭깎이 순사가 그렇게 대답하자 차석은 내가 몰라 나도 기쁘기야 기쁘지. 그런데 자네는 요즘 너무 사치해지지 않아? 자네 얼굴에는 분을 발랐는지 아주 흰데. 차석님 향수를 뿌리고 오시는 듯한데요? 하며 장난말을 했다. 나는 이때 문득 생각이 나서 참 저는 크림이 하나 필요한데요 하고 말하니 차석이 크림? 어이 닭깎이군 자네에게 하나 사다 드리도록 해. 저는 그런 것 아직껏 사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 사다 드리지 그래. 사내가 크림을 사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누구한테 이상하게 보이노? 크림 파는 집사람들에게 말이죠. 상점에서는 자네가 애인에게 주는 것인 줄 알 터인데 이상하고 어쩌고 없지 않아? 닭깎이 순사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내게 정말 크림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좋아요 하나 사오지요. 차석은 다시 또 한번 농담이 하고 싶은지 자네 그러나 너무 비싼 것을 사느라고 파산해도 나는 몰라. 이 아가씨는 값비싼 것도 아니면 쓰지 않을 터이니 말이네. 놀려대는 것인지 정말로 비싼 것을 사다 주라고 관한 말인지 모호했다. 나는 이런 시간이기에 차석에게 유치장의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부탁했다. 그것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면회까지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일체 안 해주는 일을 나만이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니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다른 성도들은 아직 도청 경무과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차석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닭깎이 순사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닭깎이의 의견은 언제든지 도청 경무과에서 누가 오는 기회에 그 부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고 또 청원해버리라고 결심했다. 저녁에 감방으로 돌아갈 때는 그날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기철 목사와 모든 성도들 때문에 내게는 기쁨이 되고 내 생활의 가치를 느꼈다. 감방으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나는 주기철 목사에게 손가락 글씨로 소식을 보냈다. 나는 오늘 고등기에서 차석에게 부탁한 내용과 닭깎이의 의견이 그럴듯해서 그 의견대로 다음 기회에 도청 경무과 사람이 올 때 사식 문제를 청원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유치장의 성도들 모두가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전하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기가 바쁘게 일찍 나를 불러내었다. 고등계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 그날은 평상시와 달리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소원들도 단정하게 차리고 있었다. 차석방으로 들어간 나는 거기에 구가경 씨가 벌써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떠소하냐 하는 그의 말소리도 학교 교장과 같은 태도와 인상을 주었다. 구가경 씨가 언제나 데리고 다니는 도청 경무과 부장은 언제나 구가를 보좌하여 동행했었다. 구가는 농담 같은 말을 내게 했다. 안양을 구속을 했지만 참으로 그대리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나 취조할 수 없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격자라야만 한다니 늙은 경관 가운데는 별로 없고 젊은 경관 중에는 더러 있지만 젊은 경관은 당신을 취조하다가 당신에게 반해버리면 큰일이 날 것 아니요. 젊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학대도 할 수 없고 잡아다 두기는 했으나 큰 두통거리란 말이야. 젊은 경관 중에는 자기가 취조를 담당해 보겠다고 자원하는 자도 있으나 결국은 내가 늙은 탓으로 취조하도록 됐으니 덕을 보는지 해를 보는지 여하간 나도 쩔쩔매는 다니요. 나는 그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면회를 허가해주고 사식을 먹게 해주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다시 나에게 오늘 청원한 문제에 대한
가부간의 결과를 3일 안으로 알려주겠다고 확약한 후 떠나버렸다. 나는 고등계 사무실에 남게 되었는데 닭깎이 순사가 나를 감시하면서 또 내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구가경 씨는 아내와 지극히 사랑하는 외딸과 단 3식구가 살았는데 구가경 씨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명령을 받고 총쥐자가 되어 이곳의 모든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외딸이 만주독감에 걸려서 몇 주일을 신열로 전신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앓다가 전신의 모든 뼈가 마치 살같이 연해져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전신에 회땜을 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 누워있고 그의 사위는 자기 딸과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소집장에 나와 중국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는 머리에 총알을 맞아 뇌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 어찌나 머리가 아픈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밤이나 낮이나 미칠 듯이 껑충껑충 뛰며 아이고 소리를 지르는 참으로 볼 수 없는 참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구가경 씨는 풀이 주고 기독교인을 무서워하고 태도가 단번에 달라져서 딴 사람같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오늘 청원하는 것도 꼭 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받은 그 무서운 고문들, 더욱이 연로한 목사들이 그 무시무시한 고문에 시달려 기절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은 아셨다. 구가경 씨의 외딸과 사위의 처참한 광경을 상상하니 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핍박한 헤롯 왕의 몸을 충이 먹어 죽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양같이 순한 주의 종들을 강도와 살인자같이 학대하는 이 악독한 경관들을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나는 비로소 구가경 씨의 태도나 언사 등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구가경 씨가 간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아침 서너 명의 고등계 형사가 유치장으로 내려와서 주기철 목사와 방장로와 이인재 씨 3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나도 불리워 나갔다. 고등계 차석실에 들어서니 굉장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3성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와 방장로와 이인재 씨는 유치장에서 더러워졌던 옷들을 전부 흰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들이 가지고 온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서 가족들에게 통지해서 옷과 음식을 가지고 면회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다. 너무도 좋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가족들의 모습과 흰 새 옷을 갈아입고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 양과 같은 새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일체 말을 서로 못하게 해서 벙어리가 되어 조심스럽게 음식만 먹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들이 많이 가져온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나 역시 경관들의 신경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음식만 먹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곳 본소 유치장으로 옮겨온 보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회가 허가되고 나서부터는 중병에 걸린 노인 최정민 목사와 김장로는 집으로 돌려보내서 병치료를 받게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옷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면회를 해주기로 되었다. 나는 성도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 얼굴에 광채가 도는 것을 감사하면서 구가경 씨 집에 일어난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더니 모든 성도들은 더 힘을 얻고 옛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하여 싸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주기철 목사는 내게 말했다. 안 선생의 사명은 참으로 놀라운 사명이요. 나는 주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실이 이 현세에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전과 같이 음식과 옷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날은 어머니 얼굴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좀 이상스럽게 보이기에 어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오늘은 무척 상심해 보이지요? 모든 경관들이 특히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너를 연애해서 내게 자유를 주고 너를 위하고 비유를 맞춰주는 것이라고 안단다. 그래서 성도들 가족 중에서 수군거리니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울분도 나고 또 웃음이 터져 나와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반한 것이 사라에게 잘못이 있어 그랬으며, 또 이삭이 그랄에 흉년으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에게 반한 것은 리브가의 허물이었던가요? 여기 있는 경관들이 모두 내게 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대신과 장군들까지도 다 내게 반하면 어때요? 그 모든 권력자들이 모두 내게 반해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나는 좋겠어요. 또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이 모두 나한테 반해서 내 마음대로 증거하게 되고 온 천하가 나한테 반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머니는 나의 말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 말을 왜 하니? 거룩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더 말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이 될까 해서 더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권능의 팔이 같이 하시는 것만 같이 믿어졌다. 마치 요셉에게 주신 것 같은 은혜 줄기가 내게 임하여지는 것으로 나는 믿어졌다. 사실 이리떼 같고 호랑이 같은 이 많은 인간 맹수들이 이상스럽게도 모두 한결같이 내게 자유를 준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같지만 생각되었다. 밖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 남이야 어떻게 판단하든 내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옷과 음식을 가지고 오는 가족과 면회를 하게 되고 이발사를 불러다가 이발을 하게 하고 또 전과 같은 고문은 받지 않았다. 이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헐고 수작을 하는 가족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유치장 간수들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다. 그래서 나도 슬슬 감방마다 돌아다니며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간단한 말도 했다. 그래도 간수들은 별로 관심하지 않았다. 옥중 성도들은 나를 주님이 큰 은혜로 세워 쓰신다고 저마다 말하며 감사하기에 나도 이 말에 동감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고등계 용사가 유치장으로 오더니 나를 불러 나갔다. 나는 지금까지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쉬는 것이 예사였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서 형사를 따라 고등계 사무실로 올라갔다. 주임실의 구가경 씨가 그의 부하인 부장을 데리고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가경 씨는 자기가 앉은 큰 책상 건너 의자에 나를 정면으로 앉혔다. 앞에 큰 책상에는 조세를 꾸미려고 용지와 잉크와 펜이 있었고 또 무슨 서류 뭉치들도 놓여 있었다. 구가경 씨는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면서 번주한 천순사 늙은이를 기어코 불러내도록 하니 참으로 큰일이지. 결국은 이 말은 내가 무식한 경관이나 부악한 경관에게는 절대로 대답도 안 하고 또 나를 취조하더라도 결국 이 말은 내가 무식한 경관이나 포악한 경관에게는 절대로 대답도 안 하고 또 나를 취조하더라도 결국 거짓 조사가 될 것이라고 쓴 나의 감상문으로 인해서 도청에서 자기에게 나의 취조를 담당시켰다는 뜻이었다. 신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가경 씨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지하교회 회원들의 이름, 집회 시간, 집회 목적, 교환한 대화 내용,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는가를 날카롭게 질문했다. 나는 조금 더 서슴지 않고 회원들의 이름, 집회 시간, 목적, 대화 내용과 예배를 본 일을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 이만치 신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부장은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삐 기록했다. 그는 또 지하교회 회원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명하라고 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모두 말했다. 밤이 너무 깊어가니 이 늙은 경씨는 피곤해져서 다음날 다시 계속한다고 말하고 부장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손수 나를 유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이 유치장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와 본다고 했다.
유치장 간수는 도청의 경씨가 밤중에 내려온 것을 보고 질겁을 하더니 차렷자세로 경례를 어마어마하게 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감방으로 들어가자 곧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기철 목사에게 자세히 손가락글로 오늘 저녁의 취조 내용을 알렸다. 다음 날 밤 나는 계속 국가 경씨에게 취조를 받았다. 취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데서 잘 잤소. 네, 아주 익숙해져서 참 잘 잤어요. 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요. 지긋지긋하게 싫어져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나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날 밤도 지하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온 회원들과의 대화 내용과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왕래했는가와 또 시간, 횟수, 그리고 그들 회원들의 태도까지도 낱낱이 물었다. 나는 역시 기억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대답했다. 부장은 열심히 속기했다. 그리고 또 밤이 깊어지니 부장이 나를 유치장으로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주기철 목사에게 나는 제법 숙달된 손가락 신호로 모든 소식을 전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부터 취조는 점점 심각해져 갔다. 국가경실은 나를 주시하면서 당신은 이 모든 노인 목사들과 직업 없는 청년 크리스천들을 다 모아 정신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제국에 반항하게 하고 적대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획하는데 인도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국가경실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경씨께서도 무지한 형사들의 질문 같은 것을 하시는데 도대체 독립이니 반역이니 지도자 우느니 제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복음에 잡힌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죽으려고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복음은 독립이니 반역이니 지도자니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이 헛믿음이 되는 것이고 죽더라도 내게 있어서는 개죽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만 충실해야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니까요. 복음은 죄와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요 지옥과 천국을 알게 하는 일인데 거기 무슨 민족이니 국가니 지도자니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다시 그런 말을 해서 저런 목사들과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한국인을 위해서 일어서 보자고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것을 고집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내 진실한 것을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씨께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할 방도를 모르니까요. 경씨께서는 당신의 비위와 취미에 맞도록 조서를 꾸미시죠.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거짓이고 거짓 조서인 것이 언젠가는 증명이 될 테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기 손을 뒷머리에 갖다 대면서 또 한 방 얻어맞았군, 얻어맞았어 하면서 옆에 있는 부장을 보면서 정말 못 당하겠는걸. 나는 내가 건방져 보이거나 아첨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국가경실은 얼마 동안 계속해서 더 취조를 했다. 나는 내 취조가 끝이 나야만 어떠한 결판이 나지 않는가 생각할 때 왜 이같이 질질 끌고 겨우 하루 3시간밖에는 취조를 못하는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과 씨름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좀 더 빨리 끝내도록 하는 계책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날도 아침에는 고등계 사무실에 나와서 농촌생활이라는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으면서 오후에 또 있을 취조를 생각하며 고등계 주임에게 나는 조서만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또는 형무소로 가는 것입니까? 그는 대답하기 남처한 듯 머뭇거리다가 글쎄 안양 혼자만 같으면 벌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관련자가 너무 많고 또 그 관련자들 중에는 아직 잡히오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날짜가 길어지게 생겼는데요. 안양이 얼마나 불편하고 길은가는 다 알지만 어디 이런 사건이 그리 간단하게 처리됩니까? 여하간 인간 수양소인 줄 아시고 될 수 있는 한 편의를 봐드릴 테니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지요. 국가경씨는 취조할 때 나를 죄인시하는 눈빛이 번쩍이는 것이라든지 또 내 말과 행동을 무시하는 척하면서도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주위에 오고 가는 부하들을 통솔하는 태도라든지 또 때로는 나를 농담 비슷하게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답변을 듣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는 고급 경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만했다.
지하 기드웨이 집회에 대해서 조서를 꾸밀 때는 우리를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캐묻는 그의 눈이 얼마나 날카롭고 내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다그쳐 질문을 하여 나도 여러 번 분통이 터지기도 했으나 나는 그가 취조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취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손히 정직하게 기억나는 대로 인내해가면서 대답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직업의식이 기어이 나를 사상가로 몰아서 책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취조하여 된 조서 작성이 일단 끝나자 그는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당신의 교구하고 한 많은 사람들만 없었더라면 벌써부터 이 유치장에 있을 필요가 없을 터인데 그 목사들과 장로들, 전도사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하고 시일은 한정없이 길어지는 거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믿음으로 힘을 돋워 주었고 믿음의 표본이 되어 주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들이 가는 곳에 언제나 앞에 서야 하고 그들과 같이 순교를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앙으로만 이거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죽임을 당할 터인데 자기가 믿는 주님에게 배역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어찌나 더 존경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노인들은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했을 뿐인데 왜 그들을 사상거로 몰려고 당신은 그렇게도 요술을 피웁니까? 뭐 요술? 그는 나를 주시했다. 나는 다부지게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럼 요술이 아니고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이 하는 게 요술이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관들은 모두 서투른 요술쟁이 같이 보이는데요. 서투른 요술쟁이는 결국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잡혀온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진주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충성하고 기도하며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복이 되었지. 이 진주들을 다 거두어 없애고 요사스러운 거짓 목사와 직업 기독교인들만 당신네가 조회해서 길러 놓아보세요. 이 땅엔 저주와 혼란과 질병과 기근과 온갖 흉악한 일만이 가득해질 테니까요. 구가경씨는 기록할 생각도 잊어버린 채 내 말을 듣고만 있던 부장에게 기록하라고 했다. 이 취조가 끝난 후 구가경씨와 부장은 출장을 갔다. 주임의 말에 의하면 다른 경찰서에 구속해 놓은 우리 그룹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아침 고등교로 올라가서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죄수한 사람을 내가 이러고 있는 차석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내가 앉아있는 자리 건너편 의자에 앉혔다. 나는 그를 보고 인사를 했더니 그도 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주영하옵시다. 아니야, 이제는 공산당 두목이요. 그러니 이를테면 안양은 뜨거운 적도이고 이 사람은 찬 북극인 셈이지요. 고등기의 주임이 말해 나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데 놀랐다. 나는 내 일상의 공산주의자를 내 눈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대해보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춤주춤하면서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는 나의 눈길을 그도 느꼈던지 그도 나를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거기 주임이 없었다면 쳐다보는 남자 죄수요 공산주의자라는 젊은이를 대담하게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일본 동경 유치장에서 나의 건넌방에 갇혀있던 젊은 외국어 대학 출신의 일본인 공산주의자와 멀리서 보면서 손가락으로 대화를 해본 일이 있고 또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몇 밤씩 남몰래 읽어본 경험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산주의자의 두목이라는 자를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